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자, 오늘은 거창하게 24년 투자 계획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취미가 유튜브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경제나 뭐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저보다 유능하시고 너무 잘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내가 이런 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저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도 있었네 취사 선택을 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하듯이 지금 저희 구독자의 누군가에게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찍는 거니까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만 하셨어도 저는 이 오늘 찍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바로 내용에 들어가면 저의 일단 투자 원칙은 제가 뭐 주식도 해봤고 부동산도 해봤고 비트코인도 해봤고 자영업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보면서 일단 가장 근본적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해보니 가장 힘든 게 손실보다 당연히 수익 내는 게 어렵고 수익보다 어려운 게 그 수익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 내는 확률은 95%가 잃어요. 즉 5%의 확률로 돈을 따는 건데 이것도 힘든데 이 5%딴 거를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 왜냐면 이렇게 돈 모은 거 가지고 저처럼 또 비트코인에서 까먹다던가 아니 비트코인 또 딴 다음에 자영업해서 날려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차를 산다던가 잘못 산다던가 부동산을 잘못 사면 결국은 못 지킨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직장 생활을 이제 11년 정도 했지만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은 사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기본적으로 여태 살아와서 돌이켜 봤을 때 손실보다 수익이 어렵고 수익을 낸 거를 어떻게 지켜서 굴려가는지가 제일 어렵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만 일단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게 기본 철칙이고, 그래서 저는 너는 왜 지금 외화 달러에 달러 정기예금에 올인을 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되죠? 지키는 거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안정적인 거잖아요. 지키는 건데 물론 환차 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왜 제가 어떻게 해칭을 하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일단은 지금이 왜 정기예금을 했었던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거 이제 계란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거부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검증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금리 정점과 금리 저점이 있었다고 했을 때 지금이 우리 금리 정점이잖아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사실 오르긴 어렵다고 봐요. 지금 현재 환경상. 그러면 금리 정점일 때는 당연히 지금 저는 여기 비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6년도부터 22년도까지가 부동산 투자의 적기였죠. 금리 접점까지 내려가는 기간. 그리고 금리 저점에서 올라갈 때가 지금 사실은 2023년도부터 부동산을 매도하고 23년도에서 지금 나스닥을 사서 24년도까지 1년 가까이 들었으면 지금 대박이 났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현금화하면서 예금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건데, 금리 정점은. 근데 사실 이 타이밍들은 사실 금리 정점에 올라가는 순간에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 시작한다는 게 사실 결과론적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했어요. 저처럼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키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매도를 한 거고, 예금에 풀베팅을 해서 금리 정점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나스닥을 그냥 QQQ를 몰빵을 하고 예금을 조금을 하는 게 맞았었는데 사실 제가 인생을 알 수 없는 거니까. 여하튼 지금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지금 미국이 5.5를 찍고 지금 약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근데 그 10개월 전에 5.5 찍었다고 바로 이제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금리가 최정점에서 풀려 내려가는 거를 기간들을 보면 짧을 때는 1개월, 길 때는 19개월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평균이 7개월이에요. 일단 평균을 넘었고 물론 여기서 플러스 8, 9개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금리가 계속 고점을 유지하는 게. 근데 이제 내려갈 확률이 당연히 평균상 더 높다는 거고 금리 정점이라는 게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 근거인데 그 근거를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봤을 때 금리 정점에서 이제 내려갈 것만 남아있다고 한다고 하면 채권 투자로 넘어갈 때다. 그러면 제가 채권의 금리랑 채권의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하튼 지금 저는 이제는 정기예금에서 드디어 채권으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그냥 일단은 그런 거구나, 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정기예금을 달러를 사놓고 나서 왜 별로 불안함이 없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과거에 저번 영상도 그렇고 영상들을 찾아보면 제가 정규분포를 통해서 표준편차를 계산을 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나 부동산 가격도 제가 정규분포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달러도 최고가나 최저가만 어느 정도 확률상 알 수만 있다면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기준의 달러의 평균 가격과 편차를 구하고 10년의 평균 가격과 편차를 구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규분포가 있었을 때 평균 가격이 가운데 있었다고 했을 때 그 편차의 1배, 2배, 그 다음에 3배를 했었을 때 68%,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99%가 이 확률 안에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 가격인 10년과 20년 가격에서 표준 편차인 아까 가격 한 110원과 86원을 플러스 했었을 때 결국은 이 환율이 지금 갈 수 있는 범위는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최상단이. 다시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표준 편차가 있고 평균값에서 편차를 1배수, 2배수, 3배수 더하고 뺐었을 때로 구하면 가격 범위에 갈 수 있는 게 99%, 거의 100%가 이 가격선으로 들어온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러면 20년 차로 할 건지 10년 차로 할 건지 정규분포의 편차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데이터를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의미 없는 분석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최고 가격이 1354원이었어요. 그리고 최저 가격이 1268원이었습니다. 즉 제가 봤을 때 환차의 10년치의 정규분포의 편차를 3배에서 했었을 때 총 가격이 지금 여기 안에서 돌고 있는 게 보인다. 플러스 2원 정도가 있지만, 즉 제가 봤을 때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튄다고 하면 1440원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 1435원이나 30원을 넘어간 순간이 오면 뒤도 부르도 안 보고 저는 그냥 일단은 빤스런을 한다. 요 계획을 일단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근데 그 시점에 가서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박살나고 있으면 사실 40원에서 고점이긴 하지만 안 팔고 그냥 더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환율도 떨어져야 되고 이제 최고점 뛰고 원래 내려가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으면 굳이 더 팔 이유도 없고 환율이 많이 안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오히려 채권을 홀딩하고 있는 게 더 좋다면은 하여튼 그런 내용은 일단 넘어가고, 여하튼 여기서 이 장표에서 기억할 거는 1440원까지 갈 수 있고, 반대로 지금 1330원인데 1260포인트까지 다시 갈 수도 있다.
운 나쁘면 1180원도 갈 수 있고, 요거를 보고 내가 나갈지 들어갈지를 일단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채권으로 넘어가야 되는 플랜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1440 근처를 가면 일단은 뭐가 됐든 털고 나가는 A 플랜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채권 가격이 과연 적당한 가격인지를 또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는 채권 가격을 예상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8년치 데이터부터 15년치 데이터를 그룹별로 여러 개의 모델을 돌려서 해봤더니, 가장 근사치로 지금 고점이 했었을 때 제가 나왔던 결론은, 지금 평균이 이 10년치 정도, 10몇 년치의 저의 표본이 102.6.08포인트, 미국 10년째 국채로 봤을 때, 그리고 편차를 7.29포인트로 봤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실제로 이 기준에서 지금 10년채 국채가 105.6포인트가 최저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 1.6을 더해준 가격이라고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이게 바닥이라고 하면 지금이 110포인트니까 1.112.6포인트죠. 111에서 1.6포인트면 113 정도 되겠네요. 여기다 110 빼서 지금 110포인트인데 113포인트 아래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기다, 사도 되는 자리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샀다고 하면, 물론 국채는 올라갔다 내렸다 등락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버틸려면은 여윳돈 가지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은 돈이나 아니면 내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이러면 이건 못 버티는 장이고, 장기간으로 지금 사서 최소 1년을 들 수 있는, 제가 지금 정기예금을 최근에 들었는데 6개월인데 한 번 갱신을 했었으니까 지금 저 정기예금을 거의 1년 가까이 들고 있었거든요. 즉 정기예금을 저는 1년 가까이 든 것처럼 내가 채권을 1년 정도 들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 나쁘지 않은 자리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된다, 지금 잘 샀다고 하면 반대로 최고가는 거의 50포인트까지 간다는 건데, 150포인트 간다고 하면 거의 그냥 지금 2배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거의 2배 간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지금 맞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채권 가격이 정말 정상적인 지금이 살 건지, 그 다음에 변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체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하고 나서 이제 공유를 드릴 거고, 참고로 저는 지금 최근에 성과급을 받아서 $10,000를 더 샀어요. 그래서 13만 달러 정도를 갖고 있고, 이 13만 달러를 채권으로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결론은 환율이 가격을 제가 봤을 때 편차상 1440원까지 간다면 그냥 탈출이 1차 플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채권으로 옮긴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를 봐서 채권으로 옮길 거고, 채권으로 옮겼을 때는 지금이 저점이 근처인 것 같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시고 뭐 사실 아무도 그냥 관심 없고 그냥 사람들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으면 다음 더 자세한 내용이나 제가 이러한 근거들에 대해서는 찍을지 않을지 고민을 해보고요. 하여튼 구독자분들한테는 좋은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